안녕하세요. 오늘은 185페이지죠.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 곡이죠. 요거 한번 딱 하나 복습하고 다음 단계로 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주에 배웠으니까. 용익 권능과 관련돼서 항상 따질 거는 뭐예요? 일부, 전부, 일부, 전부. 일부 앞에 뭐가 붙었죠?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이 붙었죠. 권리라는 측면은 권리 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분이라고 그랬죠. 항상 전부냐 일부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이냐 권리냐 요거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뭡니까? 요거는 O의 X예요. 뭐죠? 요거는 뭐? O, 요거는 X, 요거는 O.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처분 권능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는 안 돼요? 부동산 일부 요거 안 됩니다. 요거는 되죠. 요거 되고. 소유권 보존은 뭐예요? 보존은 처음이죠. 소유권은 가꾸고요.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부동산 일부 X, 부동산 전부 O, 권리의 일부 X, 권리의 전부 O. 그래서 이게 약 1440개 지문이 나와요. 여기에서 요 도표를 잘 이해해 두면 우리 등기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85페이지 4번 등기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효력.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가중치를 본다면 오는 이렇게 해서 별표가 3개 정도가 돼요.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효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뭐예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어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죠.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본선이다 해서 본등기라고 그랬죠.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와 관련돼서 요 가등기 자체는 뭐예요? 가중치를 본다면 또 요거는 별표가 5개가 돼요. 작년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출제를 했죠. 민법, 공시법에서. 일단 가장 기초는 등기 효력, 즉 물권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 예비 등기는 가등기. 그러니까 이번 달 사실 요 야간반은 11월 달, 12월 달 야간반이 우리가 개설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11월 달, 12월 달 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1월 달, 2월 달은 야간반이 개설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단계 건너뛰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머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요거죠. 등기의 효력, 즉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종국 등기는 다른 말로 본등기요. 예비 등기는 대표적인 가등기가 있다. 요게 이제 11월 달, 12월 달. 요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딱 법을 잘하려면 기초 체력이 단단히 굳혀져야 돼. 이 기초 체력이 바로 우리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용어 체계를 잡아가는 거고, 그 기초 체력이 되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부려야 돼. 바로 기본기. 기초 체력과 기본기가 제일 잘 갖춰야 될 두 과목이 있어요. 1차 과목에서는 뭐냐? 바로 민법이라는 과목이고요. 2차 과목에서 특히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공시법령 안에 바로 부동산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민법은 뭐예요?
기초 체력, 즉 기본기가 단단히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등기법은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 체력이에요. 등기 효력,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전국 등기는 본등기라고 그러고 예비 등기는 뭐라고 그래요? 가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기초 체력을 대줬는데 자,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본등기, 본등기, 주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주등기는 뭐에 따른 물리예요? 그게 기초 체력이 있다. 까먹은 거예요, 이게. 과목이 워낙 여기 앉는 분들이 과목이 뭐예요? 많아서 그런 거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주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다. 주등기하고 부기등기가 한 세트죠. 그러니까 1, 2, 3, 4로 나가는 이게 무슨 등기? 주등기. 1-1로 나가는 게 부기등기죠.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본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냐? 효력에 따른 분류. 즉 뭐예요? 전국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제 기초 체력을 다졌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것은 그건 뭘 고르라는 소리예요? 자, 본등기가 아닌 걸 고르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뭘 고르라는 거예요? 가등기. 가등기는 전국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고 예비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요 기초 체력이 되면 이렇게 기본기를 자꾸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축구의 맹점은 뭐냐? 기초 체력과 기본기가 없어요. 그냥 우승을 하면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학교로 가면 뻥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러놓고 이제 뭐예요? 골만 많이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과 기본기가 갖춰지게 하는 게 되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기초 체력과 기본기를 갖춰놔야 된다고. 그럼 봐봐요.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가? 그럼 이 말은 다음 중 해석하면 뭐예요? 다음 중 전국 등기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무슨 등기를 골라라? 가등기를 골라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한번 보죠. 이제. 자, 우리 기본서 185페이지 1번에 자, 전국 등기 효력, 즉 분등기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물건 변동적 효력. 그래서 물건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딱 자, 세 개 측면을 하나 써놓으세요. 자,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세 개. 자,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접수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 요 세 개를 꼭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건 변동적 효력과 접수 시기. 접수 시기는 언제죠? 요거 이제 배웠던 이렇게 해서 저장된 때. 그래서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뭐냐? 바로 교합한 때다. 교합한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설날도 이제 다 쉬었어요. 이제 쉼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여기 항상 요게 이제 음악 시간으로 가보죠. 이게 뭐예요? 음악 시간에 보면 이게 도돌이표죠. 도돌이표. 우리가 배웠죠. 뭘 나타내요? 반복이죠. 반복. 반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25번을 반복해서 이제 기초 체력이 다졌으니까 기본기를 다져야죠.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말 때, 접수한 때. 그러면 완료 시기가 뭐한 때죠? 교합한 때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죠.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해놓고 그러면 물건 변동적 효력은 언제 나타난다? 접수한 때. 그러면 185페이지 밑에 한번 봐봐요. 맨 밑에 마지막 줄에. 자,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로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말 때, 접수한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기록한 때였거든. 지금은 이제 접수한 때로 우리가 개정이 됐죠. 최근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만 때, 교합한 때. 그러면 물건 변동적 효력은 언제 나타난다? 접수한 때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이 다져졌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두 번째, 뭐가 나오는지.
자, 물건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대항요건주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여기 가로 열고 이렇게 니꼴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써요. 대항력. 대항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꼬신다. 꼬신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표준어가 됐어요. 이 꼬신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유혹한다는 소리죠. 우리 법학에서 뭐예요? 이걸 하나 배우게 됩니다. 바로 청약의 유인을 배우게 돼요. 유인. 자, 만약에 봐봐요. 자, 전세방 구함 이렇게 써놓고 자, 전화번호를 적어놓죠. 017-817-1643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죠. 그러면 요 전세방 구함하고 요 차이를 한번 봐봐요. 이렇게 써놨어요. 전세방 구함 017-817-1643 그래 연락주삼. 그 다음에 전세방 구함 1,000만원.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는 청약의 유인이 돼요. 요거는 뭐가 될까요? 청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꼬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우리가 법학에서 빠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긴다. 개긴다가 바로 이게 무슨 역이에요? 바로 대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해요. 그러면 임차권은 하늘에서 뭐가 내리느냐? 바로 등기라는 게 내려요. 그래서 등기라는 게 내리면 이게 채권이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의 성질로 변형을 가져와요. 그러면 채권은 상대권, 물건은 절대권이거든. 그러면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함으로써 개기는 힘이 생겨. 그게 바로 무슨 역이냐?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면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원칙상 물건이 우선하죠. 그런데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임차권은 대표적으로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물건은 언제나 채권이 우선한다. 이러면 틀려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물건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대항요건주의에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될 만한 것은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5개는 오늘 기초 체력을 다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써보고 없으면 한번 봐봐요. 자, 임차권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 밑줄을 하나 닦아놔요. 그 다음에 판매권이라는 게 있고요. 판매권.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요. 이미 한번 배웠죠. 임의적 기록사항. 그 다음에 신탁등기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신탁등기. 하나는 뭐예요? 채권, 담보권이 있어. 채권, 담보권. 우리가 요 대항력 그러면 요 5개를 꼭 한번 잡아줘야 돼.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사항, 신탁등기, 채권, 담보권. 여기에서 매년 출제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예요.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가 3개가 되고요. 자, 판매권과 신탁등기도 이것도 많이 출제돼요. 판매권, 그다음 신탁등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공사를 이렇게 자, 대항력건주의 등기, 대항력. 그러면 5개.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사항, 신탁등기. 여기 한번 빠져 있으면 하나 적어놔요. 무슨 담보권? 채권, 담보권. 아마 통상 4개가 나와 있는데 통상 대항력 그러면 5개를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돌이표를 생각해요. 대항력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상, 신탁 등기, 채권, 담보권. 그래서 5개.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전국 등기 효력 중에서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건주의 등기 의미로 우리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한번 2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부동산의 1번 판매 특약, 2번째 임차권, 3번째 신탁 등기가 있고요. 4번은 이제 임의적 기록상 하나 빠져 있는 게 뭐예요? 5 해가지고 채권, 담보권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자, 3번은 이제 3번과 관련돼서 무슨적 효력이 있느냐? 바로 점의적 효력이 있다. 자, 점의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요 점이
이렇게 점을 행간 편잖아요. 이 점이 상당한 중요한 단어가 돼요. 자, 점이라는 게. 자, 그 옆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보죠. 그 옆에다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하나 달아놔요. 자, 우리가 준이라는 의미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준 옆에다 준이라고 한번 써봐요. 우리가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가름, 뭐뭐적 궁극적으로 노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요거 없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 체력이라고 그랬죠. 준이 뭐냐?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그 다음에 간주, 즉, 노.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잘하니까 한번 봐봐요. 그럼 저희가 해석해봐요. 시간을 잠시 줄게요. 그럼 준점이가 뭐예요? 준점이가.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거니까. 자, 노라는 뜻은 뭐예요? 점유하지 아니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준점유가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를 안 해요.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 X거든. 점유 X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다음 저당권도 뭐예요? 점유 X예요. 점유 X.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 X로서 읽어봐요. 무슨 점유?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권 저당권 준점유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어때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요? X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X죠. 그러면 이걸 옳게 한번 고쳐볼까요?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적, 노적. 그러니까 요거죠. 그럼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어때요? 맞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법률행위를 그래서 법률적 행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이라는 하나 기초 체력이 배양되면 기본기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봐봐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한번 풀어봐요. 자, 이렇게 한번 나왔다. 어때요? 자,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해석 한번 해봐요. OAX. 자, 봐봐요. 자, 준이라는 것은 노라고 그랬죠. 노.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점유는 점유 X거든. X죠. 선의 취득을 하려면 뭐예요? 취득하려면 점유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벌써 힌트 가르쳐줬네요. 자, 준점유는 선의 취득이 준용된다. 어때? X. 준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준이라는 게 파워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요. 그래서 준이라는 하나의 개념 가지고 우리가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써보시죠. 자, 그러면 학개론으로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준부동산이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선박이에요. 선박은 그렇다고 부동산은 아니거든.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선박을 무슨 부동산이다? 준부동산, 가름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니까 나중에 읽어봐요. 자, 거민계약서가 있죠. 거민계약서는 부동산이어야 돼.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서는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제가 부동산 등기법 서두르지 않거든. 자,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뚫리면, 법물이 뚫리면 민법하고 등기법은 거침없이 뚫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초 체력과 기본기를 다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한번 써봐요. 이거는 써보셔야 돼, 이제.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민법 몇 조냐? 245조 2항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 10년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10년,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야. 아마 배웠을 거예요. 민법 교수님한테. 근데 문제 한 석 달, 넉 달 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기초 체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자주. 자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타주죠. 타주. 그래서 이게 기초 체력이야. 타주. 평원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원의 반대말은 이렇게 강폭이래. 강폭. 공연의 반대말은 뭐냐? 자, 음비가 돼요. 음비. 자, 선의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악의가 돼요. 악의. 자, 무과실의 반대말은 가실이 되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 이제 네 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는 어때? 주장받아. 주장받으면 누가 입장하느냐?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장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민법에서 무과실도 추정된다. 이러면 틀리게 되죠. 무과실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이 무과실은 학설과 판례의 다툼이 나중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등기 10년,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여 밑에다 이제 바로 밑에다 한번 써봐요. 그래서 점유에 점유 10년. 자,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은 뭐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점유 10년을 등기 10년은 점유 10년에 뭐든 해줄 수 있다. 가름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름.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10년을 등유 10년에 가름해 주니까 뭐예요? 자로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건치면 뭐냐? 바로 뭐예요? 자, 저기야. 그래서 이렇게 합쳐봐요. 그래서 무슨 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대한민국 없어요. 민법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등기법 선생도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은 거진 없더라고. 이 점유적 혈액을 완벽하게 뭐예요? 익히기 위해서는 이 준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준이라는 게. 그래서 주문 그러면 이제 기초 세력을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그다음에 즉 노.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라는 의미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이 점유적 혈액, 요게 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민법 245조 2항, 즉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의 소유 어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가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등기는 마침 동그라미잖아요. 마침이 이제 키워드죠. 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같은 그 밑에다 적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래서 합쳐서 무슨적 혈액이 발생한다. 점유적 혈액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제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 주니까 기간이 단축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자기가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급할 필요 없이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이라는 것은 이제 도돌이표를 생각해요.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적, 노 이런 의미를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준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잡음으로써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기본기를 발휘해봐요. 자, 그럼 뭐 봐봐요. 자, 준물건행위가 있어요. 준물건행위. 뭐 여기 읽어봐요. 물건행위가 처분행위죠. 그러면 물건이 아니면서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바로 채권 양도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중 준물건 행위를 골라라. 그래서 채권 양도를 골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준이라는 의미를 하나 잡음으로써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물건 행위를 골라라. 그래서 민법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준물건 행위는 즉 처분 행위. 자, 물건은 아니지만 처분 행위. 대표적인 전수가 바로 채권 양도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순위 확정적 혈액. 순위 확정적 혈액과 관련돼서는 자,
자, 순위 확정적 혈액은 요 확정에다 동그라미 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중에 헷갈려요. 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다 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써놔요. 자, 순위 보존적 혈액이라고 써놔요. 순위 보존적 혈액. 순위 보존적 혈액. 자, 근데 순위 확정적 혈액과 순위 보존적 혈액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전국 등기 혈액이 되고 순위 보존적 혈액은 이렇게 써서 가등기 혈액이라고 써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혈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과 순위 보존적 혈액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기초 체력이 이제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등기부를 우리가 그렸다. 여기 이제 표제부. 자, 갖고 얼굴죠. 여기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이죠. 얼굴은 무슨 건? 소유권 이해의 권리죠. 갖고는 무슨 번호가 되죠? 순위번호. 얼굴도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갖고의 다툼이 벌어졌다. 이 번호에 결정되죠. 그러면 같은 거는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자, 얼굴하고 다툼이 벌어졌다. 순위번호죠. 그러면 자, 갖고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지면 이거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면 결론적으로 같은 국 순위번호, 다른 국 접수번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이게 이제 기초체력이야. 자꾸 기초체력을 배양해야 되고요.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여기 있었죠. 이렇게 묶어놓는 게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놓은 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그랬죠. 대지권 등기는 토지의 건물이에요. 건물. 이거는 뜻의 등기는 토지죠.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러면 자, 기본서를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보자. 자, 순위 확정적 혈액과 관련돼서 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거기에다 이제 줄 쳐놔야죠.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래서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확인해 두시고요. 자, 부기등기 순위와 관련돼서는 부기등기 순위는 당연히 주등기 순위에 따르죠. 근데 거기 이제 도표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맨 밑에 한번 봐보죠. 대지권 뜻의 등기 찾아죠. 자,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와,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 슬래시로 해서 잘라봐요. 그러면 맨 앞에 힌트를 줬어요. 맨 앞에 건물 동그라미 쳐놔요. 건물. 구분 건물에서 건물.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토지. 자,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 상련한 등기의 전후는 거기까지 잘라봐요. 이제 두 개 지문이 뭉쳤죠. 앞에는 건물이 토지. 건물, 뒤에는 토지죠.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접수번호를 밑줄을 딱 끊어.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선생들이 또 요 접수번호가 왜 나오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거빈 공시전장에서 10명 중에 9분이 많아요. 그냥 애우래. 대접. 그런 걸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다툼이 벌어질 때는 그때는 다른 구로서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대접 이렇게 이제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접 그래서 대접 이렇게 한번 외워두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해가 수반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까지 봤네요. 물권 변동적 혈액,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점유적 혈액, 순위 확정적 혈액이 나오고요.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과 순위 보존적 혈액은 같다, 다르다. 오케이. 5번을 가보죠. 자, 5번과 관련돼서는 후등기 저지력이 나와요. 후등기 저지력 안에 뭐가 있어요? 형식적 확정력이 있죠. 자, 여기 한번 이제 기초배양을 한번 해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집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설사 무효인 등기라도 일단 A가 등기되면 A집이라고 추정받아. 그런데 B가 아무리 특별한 원인 없이 A를 제쳐놓고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무슨 력이다?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두 개를 썼어요. 두 개. 얘를 딱 들어놔요. 첫 번째. 자, 이중 전세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중 전세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는 바로 후등기 저지력 사항인데, 그러니까 전세권을 다시 전세권을 재설정할 수 없어요. 배타적인 영입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자, 이중 전세권은 안 되네요. 그러면 전전세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초보자들이 기초 체력이 안 되니까 이중 전세권하고 전전세권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다르다. 이중 전세권은 X, 전전세권은 O가 된다라는 거. 또 하나 더 적어봐요. 자, 이중 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중 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지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분을 생각해. 자, 토지에 나무 심는 거거든. 그러면 화분을 2개 사다가 화분 위에 화분을 심을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중 지상권은 안 돼.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이중 지상권은 왜 안 되느냐? 등기법상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민법 교수님은 제가 이제 민법을 강의하니까 민법 교수님은 또 뭐라고 강의하시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배타적인 영입물건이기 때문에 그래. 배타적인.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2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나머지는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나머지는 분명히 된다고 그래서요.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 돼요. 이중 제어권 돼요. 이중 저당권 됩니다. 이중 구분 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것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이중 지상권은 안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기억해 두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배타적인 영입물건과 관련돼서 기억이 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6번입니다. 6번과 관련돼서 나와 있죠. 6번은 권리 추정적 효력. 그래서 가로 열고 추정력이라고 써요. 추정력. 이거는 별표 따로 새겨해 놓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추정력은 민법하고 등기법에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6번과 관련돼서는 추정력과 관련돼서. 자, 6번 추정력.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이제 써놨으면 여기 추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추를 동그라미 쳐놓고 추라는 것은 추측이야. 추측이라는 거예요. 자, 추측이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이 많이 기본기를 많이 다져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 뭐가 되죠? 매도인, 매수인. 자, 매도인, 매수인 관계죠. 요 매수인은 결론적으로 사인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사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의무자. 앞으로 이제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들어야 할 사례예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사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두 사람을 당사자. 그러니까 항상 등기법을 생각할 때, 자, 실체관계를 따질 때는 A, B의 관계에서 A는 매도인, B는 매수인, 사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인이 어디로 올까요? 바로 이렇게 등기소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몇 개 사실을 자꾸 생각해요. 쓸 필요 없이. 자꾸 쓰다 보면 기초 체력이 배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들어서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사인. 이 사람은 사인이죠. 이 사인 간의 관계가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실체 관계라고 해서 실체 관계. 그러면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무슨 법? 이게 바로 실체법이 돼요. 자, 실체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민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법이 실체법이야. 자, 그러면 요 사인이 등기소에 가는 관계. 이게 바로 절차 관계가 돼요. 절차 관계가 되고요. 그럼 절차 관계로서 이거는 무슨 법이 되느냐? 그 절차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이 돼요?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법은 절차법, 민법은 무슨 법? 실체법이 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요 사람이 봐봐요. 요 사인이 사인 간의 관계에서 얘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 이게 뭐냐? 이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자,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등기 신청권이에요. 근데 우리 형님 님들은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꾸 외울 생각을 해.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눈으로 익혀요. 등기 청구권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권리. 등기 신청권이란 사인이 즉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 돼.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개념 또 잡아야 돼. 그러면 등기청구권. 그러면 등기청구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잡아봐요. 등기청구는 사인이 사인이죠. 그래서 사건, 사법상 행위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고, 결정권은 등기청신청권은 절차법상 권리.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니까 공권, 공법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개념 잡아봐요. 자, 실체법.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란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자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냐? 권리자는 등기부상 이익을 받으면 모조리 다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는 뭐냐? 불이익을 받는다면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 관계 속을 이제 항상 생각해요. 그러면 등기 청구는 사인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러면 봐봐요. 등기 청구는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주 여기 봐봐요. 상속. 상속은 등기 청구는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청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로 상속 등기는 등기 청구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등기 청구는 사인이 두 사람이어야 돼.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고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한 사람 갈 수 있다. 단독 두 사람이 가면 공동. 등기 신청권은 공동과 단독에서 모조리 인정이 돼요. 얼마 한번 봐봐요. 자, 건물의 신축입니다. 건물의 신축은 어때요? 등기 청구는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청구권,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자, 이제부터 이제 자,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봐봐요. 자, 당사자가 매매계약서를 쓰죠. 매매계약서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었죠. 매매계약서, 그렇죠? 매매가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라고 그럽니다. 자, 매매는 이제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정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당사자가 매매계약서를 우리가 썼다고 생각해봐요. 당사자는 거짓말을 해야 하니 엄청나게 하죠. 그럼 매매계약서가 뭘 해줄 수 있죠? 부실해질 수 있어. 그래서 부실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실계약이 나오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바로 거민계약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이제 이것까지 탄생하게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까지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죠. 그럼 무슨 등기가 나와요? 자, 부실 등기가 나와. 부실 등기. 등기가 부실해져요. 등기가 부실 등기가 나오니까 등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않아.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그러면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거래가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읽어봐요. 바로 추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일단 A가 등기되면 A집이라고 일단 추정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정력을 우리가 찾아냈네. 이 추정력을 추정력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싸줘봐요. 자, 여기에다 이제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여기 한번 싸줘봐요. 무슨 관계?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예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더 써보죠. 뭐예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며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며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며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의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우리가 요거 의미를 한번 잡고 가죠. 자,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측.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첫 번째. 추정력이라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 옆에다 이제 하나씩 맨 밑에다 써요. 여백이 많으니까. 자, 첫 번째 이제 명문 규정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말이 겁나게 많죠.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된다.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 사실의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등기. 자, 지금 무슨 등기 효력을 배우고 있죠? 전국 등기 효력을 배우고 있죠. 가등기는 무슨 등기죠? 예비 등기죠.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거는 줄기세포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래서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런 결론이 하나 생기게 되죠. 자, 당사자로는 추정력이 미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추정력이 뭐예요? 줄기세포는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곱 번째 관련돼서는 기초 배양을 하나 되어 있어요. 기초 7번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여백이 있으면 자,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자, 7번과 관련돼서 이제 그 옆에다 두 개를 딱 해서 간주하고 추정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간주가 뭐예요? 간주는 뭐뭇으로 본다. 뭐뭇으로 본다. 법조문에 뭐뭇으로 본다라는 게 간주 규정이에요. 자, 뭐 추정 규정은 뭐뭇으로 추정한다. 자, 추정한다. 그러면 선생님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간주 규정은 요거는 자, 반대 당사자 입증하더라도 요거는 깨지지 않는 규정. 않는 규정. 자, 그러면 광주 규정은 반대 당사자 입증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규정. 법원의 선고시만 깨져요. 자, 추정 규정은 뭐냐? 추정 규정은 요거는 자, 추정은 반대 당사자 입증하면 깨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추정 규정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간주하고 추정과 관련돼서 정말 잘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1차에서 민법,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뭐예요? 추정이라는 규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여기에다 박스를 하나 쳐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입증. 그래서 입증과 관련돼서 이걸 좀 기초 체력을 배워하자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증 책임인데요. 자,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야. 이 입증 책임이 우리가 이제 민법을 포기하고 등기법을 포기한 이유도 바로 입증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백에다 1단계, 자,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해서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단계별로.
그래서 오늘 추정력과 관련돼서 특히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제일 중요시하는 게 바로 입증 책임이야. 입증 책임은 바로 변호사의 밥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이 나왔으면 1단계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놨죠? 유리한 적이 입증해. 제일 한 것은 누가 유리한 것을 봐요. 그래서 유리한 적이 입증하게 되고요.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면 되고요. 요 3단계가 바로 추정이야. 추정받으면. 자, 추정받으면 자,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 민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 입증 책임을 정복하지 않으면 민법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증 책임 1단계, 요걸 이제 유리한 적이 입증하라.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고 특히 이제 요 유리한 적이 항상 누가 유리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법에서도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 108조와 관련돼서 109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죠. 그래서 일단은 유리한 적이 입증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예를 하나 들어 놓죠. 요거와 관련돼서.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야. 본다가 아니에요. 요 점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본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더라도 채무자는 추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추정받으면 읽어봐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 그럼 누가 입증할까요? 채권자. 오케이. 그게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진짜 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럼 오늘 중에서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나머지는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기초 도돌이표를 생각해. 1단계. 의뢰한 적이 입증하고,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럼 오늘 이번 달 것은 이제 추정력과 관련돼서 추가 뭐예요? 추측이죠.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고 표제부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며 추정과 관련돼서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거. 그러면 입증 책임에 전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187페이지 기본서 의의를 보죠.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 추정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 밑에 봐봐요. 옆에. 바로 옆에 있죠. 전국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나 가등기, 예비등기인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라는 거. 이게 추정력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26회 때 한번 볼까요? 잘 들어봐요. 26회 때. 다음 중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게 민법 문제예요. 그러면 1번에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게 바로 26회 때 민법에서 2.5점짜리.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둬요.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하면 되니까. 자, 189페이지 7번. 7번이 뭐예요? 공신이야. 공신. 신자 동그라미잖아요.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7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또 한 개 정리 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처음 공부할 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요거는 시자는 무슨 시자예요? 보유 시자. 부동산은 뭘로 보여줘요?
동사는 인도죠. 그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 우리 등기는 부실해요, 안 부실해요? 부실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써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불인정돼. 동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공시하고 공신력은 달라요. 근데 참 강의 듣는 사람은 공시하고 공신력과 자꾸 헷갈리고 있다는 걸 조심해 놓고, 자,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사는 인도로서. 그러면 부동산과 동사는 둘 다 공시력은 있다. 그런데 공시의 방법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자, 공신력과 관련돼서 부동산은 불인정, 동사는 인정.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취득? 선의 취득으로 연결돼요. 선의 취득.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는 여기까지 기초 배양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신력과 공시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우리 한번 보죠.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184페이지로 가봐요. 185페이지로. 자, 그러면 지금 종국 등기 흐려. 그래서 1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 변동적 효력. 그다음 지적을 넘겨보죠. 이번엔 대항력. 그다음에 3번에 점유적 효력. 4번 순위학정적 효력. 5번은 후등기 저지력. 6번은 추정력. 7번은 공신력 불인정. 공통점은 전국 등기 효력이다. 이 정도는 이번 달에 해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봐봐요.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등기 효력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번 자, 순위 확정적 효력. 2번 부등기 저지력. 3번은 점유적 효력. 4번은 물건 변동적 효력. 5번은 순위 보존적 효력. 정답은 순위 보존적 효력. 그게 이제 그러면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종국 등기 효력이죠. 그럼 5번은 무슨 등기 효력이 될까요? 가등기 효력이 되겠죠.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이제 큰 2번을 가봐요. 189페이지 2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AB 등기 효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B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반영을 해놨네요. 그래도 자, AB 등기는 꼭 가등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AB 등기 효력으로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그러면 이제 효력과 관련돼서 두 개. 자, 순위를 보존하는 게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가등기가 됩니다. 자,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게 있어요.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게. 책임재산 보존.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자, 그러면 순위보전과 관련돼서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별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가 되죠. 그러면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돼서 이게 처분 제한 등기죠. 그래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 등기. 요거는 별표가 몇 개짜리가 되느냐? 3개짜리가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가압류. 가압류는 뭐라고 배웠어요? 또 까먹었죠. 그렇죠. 검전 좋아요. 가처분은 자, 검전 이해관리. 자, 그러면 이번 달 고세는 이제 요 정도 해놔요. 가등기는 이제 책임 재산이 아닌 순위를 보존하는 것. 그래서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자, 책임 재산 보존으로서 가압류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관리.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구나 해서 이렇게 이제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라고. 그럼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난번에 한 번 더 복습해 보죠. 가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다시 적어보면 무슨 버전이죠? 바로 순위 버전이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기둥 3개죠. 가등기는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해놔요. 자, 여기 꼬리표를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자, 요거는 뭐예요?
자,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만 보존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존.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등기소. 그래서 신청이고요. 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은 관공서로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네. 자꾸 이런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볼 때 가등기는 순위 보존, 가등기 된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존,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요. 그럼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죠?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낙서라도 좀 하고 갑시다. 그러면 1번에 가등기 효력이 있어요. 가등기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죠. 2번에 처분 제한 등기 효력. 처분 제한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자의 일정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처분 제한 등기만으로 권리자의 권리 추정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줄 서놓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가처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렇게 의미가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그 지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첫 시간에 배웠던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입증 책임이라는 거, 입증 책임. 그러니까 원자는 기초 병을 해요. 전국 등기 효력은 물건 변동적 효력 쭉 해서 요러한 것들이 전국 등기 효력이다. 대표적으로 예비 등기로서 순위를 보존하는 가등기와 책임 재산을 보존하는 대표 전속,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들이 있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점은 뭐냐? 가압류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다.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 법원은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거고.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 보존, 가등기 된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뒤자 한번 넘겨보죠. 자, 190페이지 뭐가 나오죠? 자, 등기 효력. 요거는 별표 5개짜리입니다. 민법과 등기법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5점짜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좀 쉬었다가 등기 유효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